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관군이 무기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우리 민초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일당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팔아 넘기려는 이 순간 우리는 의벽이 된 심정으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의사 직계 우선 윤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는 400년 전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 후손으로서 우리는 태극기 의병이라고 여러분을 오늘부터 저는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의병 여러분, 광주 5.18의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목조르고 있습니다. 5.18에 관해서는 입도 떼지 마라. 이미 민주화 운동이라고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건드리면은 넌 죽인다. 국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 모가지를 따겠다고 얘들이 지금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레기 언론을 앞세우고 5.18 유관단체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5.18 사태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작태는 한마디로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 공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12월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목포 손혜원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에다가 안희정 미투 성폭행으로 구속되고 김경수 지사가 드디어 여론 조작으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유죄 판결 받으면서 이제 17년 5구 대통령 선거가 대선 무효로 이제 가야 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공청에서 나온 몇 가지 터집을 잡아가지고 이자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거에 만회하겠다고 지금 아주 치사한 치졸한 정치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론의 보도를 보세요. 언론의 제목이 5.18 망언 논란. 언론은 객관적이고 항상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5.18 진상규명 공청회 논란. 그러나 얘들은 이미 재판했어요. 5.18 망언이라고 이미 딱 견뎌놓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민중홍 총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저도 80년 5.18 당시 입사 5년 차에 민한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현지는 못 갔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기자들로서 몇 가지만 정리해드립니다. 광주 사태 당시 바로 그 순간부터 몇 가지 의문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대학생들의 시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장폭동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 두 번째, 광주 시내에 있는 경찰서의 무기고를 비롯해서 옆 인근에 있는 나주 담안 한평 담양까지 화순 담양까지 40여 군데의 경찰 무기고가 한날 1시에 동시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불과 4시간 만에 카빈총 5,000장과 수십만 발의 총알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본부가 됐던 경남 도청 지하에 수만 톤의 TNT를 이틀 만에 설치를 했는데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전문가들이 가서 해체하는 데만 무려 2주일이 걸렸습니다. 폭탄 전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아시아 자동차를 쳐들어가서 완성 단계 직전이지만 완성되지 않는 자동차에 그 영화에서 보듯이 시동을 걸고 장갑차 4대를 비롯해서 깁차, 트럭, 버스 수백 대의 차량을 몰고 나온 그 전문가들은 누굽니까? 1980년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분 몇십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광주에 그렇게 비싼 고급 승용차 몇 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몇백 명의 연고대학생이 내려왔다는 대학생들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무장한 폭도들이 미전양 장기수 70여 명을 비롯해서 사상범 160여 명이 갇혀있던 광주 교도소를 무려 최소 5차례 이상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광주 교도소 주변에서 수십 명이 집중적으로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의 총상은 카빈 총이었고 또 뒤쪽에서 맞은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이 바로 카빈 총이었고 진압으로 내려간 경군은 M16이었습니다. 총기 이 종류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군 공수부대에 행군, 진군하는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정규 군 부대에 대한 공격이 수시로 감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24단에 대한 공격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도대체 이러한 조직적이고 아주 전술적인 어떤 군사작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자, 23일날 벌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올라와서 정언을 했습니다. 넉수군에 한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자기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던데 며칠 안 돌아서 찾아봤더니 배가 갈린 채로 태아가 팽개쳐 있더라. 또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 딸이 며칠 돼서 행방불명되는데 찾아봤더니 유방이 대검으로 잘렸더라. 이런 정언들이 나오면서 그 벌기대회가 완전히 그냥 폭력적인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정언했던 사람들 그날 이후 광주 대한민국 바닥에서 얼굴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굽니까? 광주 교도소를 누가 습격했느냐? 이 문제를 답변을 못하니까 작년 6월까지 시장했던 윤장식이도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죠. 시민군은 분명히 아니었대. 그럼 시민군 아니면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좌빨에서는 또 지금까지도 4,000명이 학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5번인가 하고 결국 유공자 선정까지 하는 과정에서 사상자는 170여 명, 부상자 300명, 그렇게 해서 실제 당시 피해자는 500명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몇 차례 작년 봄에도 교도소 주변에 그 야산 몇 군데를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땅을 다 파괴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들이 먼저 작년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작년 3월에 5.18 진상규명을 하자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제3조 조사의 범위 거기에 1, 2, 3, 4, 5, 6 해서 6개 항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6번째가 바로 북한 개입 및 북한군 개입설 및 북한 침투 조작 사건 딱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정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고 그건 국회에 또 신고를 해서 장소가 어딥니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입니다. 며칠 전에 신고를 했고 김진태, 김순재 의원, 이종명 의원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걸 갖고 터집을 잡고 지금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뭐 입맛 번뜩하면 의원직을 목을 날리겠다. 아주 건강히 하늘에 찌르는 겁니다. 지금 뭐라 그러지 압니까? 5.18 왜곡 처벌법을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5.18에 관해서 나쁜 얘기하면 이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은 헌법. 아이 헌법 아무것도 아니야. 헌법보다 더 센 게 있어. 뭐냐? 떼법이야 떼법. 민노총이 몰려가고 와글와글 하면은 그냥 떼법으로 헌법 무시할 수 있어. 근데 그 떼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바로 5.18법이야. 5.18법. 5.18을 건드리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21세기 자유민주 사회에서 5.18은 여러분 성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5.18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냐면은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최근 5, 6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내가 모시던 중대장이 그때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저녁에 술만 먹으면은 무용담으로 얘기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청진 가는 쪽에 광주 사태 참여했다가 죽은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있고 그 위령탑 사진도 나왔고요. 그 뒤에 새겨진 200 몇십 명 전사자 명단도 나오고 바로 며칠 전에는 이제 드디어 직접 참여했던 장교가 증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전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은 그래 광주에서 사람도 다치고 우리 국민이 서로 총수가 죽었는데 모른 척하지 이렇게 넘어가던 사건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작년 3월 여야 5당의 합의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아서 퍼뜨리는 이 정말 치졸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엄용한 업무를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저게 도대체 야당이 맞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김병준이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를 하면서 하는 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개입수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면 왜 그러면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이 등 3명의 의원을 당장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것도 그 다음날 바로 한 사람을 징계를 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아니 누구를 아들을 꾸지람을 할 때도 너 왜 그랬냐고 한 번은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징계를 그렇게 소명 절차도 없이 새벽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뚝딱 당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바로 당에서 쫓아내는 제명인 것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김병준이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본래 노사모 출신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당은 지금 떠났지만 서청원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당시 취재했는데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두 번째, 자 김무성이가 드디어 났죠.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의 성명서를 내가지고 5.18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거기에 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배치된 아니 자유한국당 정체성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장제원이가 또 나왔죠. 무슨 호남을 포기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서청원, 김무성, 장제원 이게 전부 YS 김영삼의 밑에서 정치를 한 상도동 출신이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두 번째 또 이 5.18 진상규명과 함께 문제가 된 게 바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하죠. 이거 재밌습니다. 자,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광주시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심사해서 정하고 그냥 보고하면은 보훈처에서는 필요한 예산만 내려주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가유공자면은 국가에 공헌을 세운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데 왜 그 명단을 공개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명단을 공개 안 한다 할 때는 공개해서 이름이 드러나면은 곤란한 뭐가 있기 때문이겠죠. 간단하게. 자 지금까지 공개될 때 보면은 정치인이 많았습니다. 이해찬이 본인이 그랬죠. 이거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몇 년 전에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튀어나왔죠. 난 광주 건방에도 안 가봤는데 유공자 돼 있더라.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3명이 김진태 의원 고소하면서 드러났죠. 민병두 또 뭐 설훈이 최경환이. 자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유공자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5.18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1995년 12월에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2002년 1월,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법, 당시 YS 당시 민주화 운동법, DJ 당시 예우법, 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을 했거나 이 법안에 협조한 사람들은 아마 유공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양심 고백을 저는 기다렸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 안에는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5.18을 역사적 평가를 하면서 유공자라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당 노릇을 못하고 결정적일 때 꼬리 내리고 실망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유한국당 살릴 길이 딱 하나 남았죠. 이제 27일 보름 뒤에 당대표 마침 선출합니다. 자, 이 좌빨 주사파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태극기 의병님들과 함께할 만한 사람을 있고 그런 사람을 뽑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다시 한번 고쳐 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왜냐? 우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작년 9월 말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는 야당 만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2월 27일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5.18에 관련된 몇 가지 논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